태양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거대한 행성들이겠죠? 근데 오늘은요, 그 주인공들 말고 작지만 정말 흥미진진한 녀석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행성, 해성, 그리고 외소행성, 이런 친구들이죠.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SF 영화 보면 꼭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우주선이 막 소행성지대를 통과하는데 와, 무슨 퇴근길 강남대로처럼 거대한 바위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그걸 막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고개 비행을 하죠. 진짜로 그럴까요? 정말로 소행성대라는 게 그렇게 위험천만한 곳일까요? 정답부터 딱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다입니다. 네, 영화적 상상일 뿐이에요. 실제 소행성대는요, 영화랑은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텅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아니, 그럼 진짜 소행성대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왜 행성이 되지 못하고 그냥 수많은 돌덩이들로 남게 된 걸까요? 자,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행성대는요, 쉽게 말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행성이 되고 남은 건축 폐자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모여 있는데 크기가 1km 넘는 것만 해도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와, 제일 큰 놈인 베스타는 직경이 500km가 넘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수많은 소행성들을 싹 다 긁어 모아도 그 질량이 우리 지구는커녕 작은 행성 하나보다도 가볍다는 겁니다. 정말 텅 비어있다는 말이 확 와닿죠. 그럼 대체 왜 행성이 되지 못했을까요? 범인은요, 바로 태양계의 형님, 목성입니다. 목성의 그 어마어마한 중력이 궤도공명이라는 현상으로 이 소행성들을 주기적으로 괴롭힌 거예요. 막 잡아당기고 궤도를 엉망으로 흩어놓은 거죠. 비유하자면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뭉쳐놓으면 와서 팍 하고 흩어버리는 회방꾼 같았달까요? 결국 목성 때문에 얘네들이 하나로 뭉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셈입니다. 자, 이제 태양계의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이었죠. 바로 명왕성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9번째 행성으로 너무나 익숙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성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명왕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제천문연맹 IAU가 행성의 정의를 아예 새로 정해버렸어요. 자,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태양 주위를 돌 것, 오케이, 명왕성 통과. 둘째, 자체 중력으로 거의 동그란 모양을 유지할 것, 이것도 통과. 근데 바로 이 세 번째, 마지막 조건에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궤도 근처에서 압도적인 지배자가 되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명왕성은 자기 동네에 비슷한 덩치의 다른 천체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한마디로 골목대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명왕성은 행성 자격을 박탈당하고 외소행성이라는 새로운 족보의 시조가 됐습니다. 이 외소행성 가족들을 좀 볼까요? 명왕성보다 덩치는 작아도 더 무거운 에리스라는 친구도 있고요. 특이하게 소행성대에 홀로 있는 세레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양성 너머 저 멀리 추운 카이퍼 벨트에 있는 마케마케나 하우메아 같은 멤버들도 이 가족에 속해 있죠. 인류가 이 멀고 먼 세계를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된 건 정말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 덕분이에요. 2006년에 지구를 떠나서 무려 9년 반을 쉼없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2015년 명왕성에 도착해서 정말 놀라운 사진들을 보내왔죠. 그 유명한 하트 모양 지형도 이때 처음 본 거고요. 지금도 뉴 호라이즌스 1은 임무를 마치고 태양계 가장 바깥 미지의 공간을 향해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태양계 안쪽으로 불쑥 찾아오는 손님들이죠. 바로 혜성과 유성. 우주의 눈덩이와 불덩이들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혜성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더러운 눈덩이입니다. 이름 참 재밌죠? 얼음이랑 먼지, 암석 같은 게 뭉쳐진 핵이 바로 혜성의 본체예요. 이 눈덩이가 태양 근처로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녹기 시작하겠죠. 열 때문에 얼음이 막 기체로 변하면서 코마라는 뿌연 대기를 만들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그 장관, 바로 꼬리가 쫙 뻗어나옵니다. 가스로 된 꼬리는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 태양풍에 밀려서 태양 반대편으로, 먼지로 된 꼬리는 태양 빛의 압력에 밀려서 살짝 다른 방향으로 휘어지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혜성은 태양계 저 멀리서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평생 이런 멋진 꼬리를 한 번도 못 만들어 본다고 해요.
여기서 맨날 헷갈리는 용어들 딱 정리하고 갈게요.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작은 돌멩이, 이건 유성체. 이 유성체가 지구 대기권으로 쌩 하고 들어오면서 타는 모습, 그 빗줄기가 바로 유성,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다 타지 않고 땅까지 무사히 도착한 조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운석입니다. 쉽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운석, 우리 집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대한 건 아니고요. 아주 작은 미세 운석 말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옥상이나 마당에 있는 빗물받이 홈통 있죠? 거기서 모은 흙먼지를 비닐봉지에 넣고 강력한 자석을 한번 쓱 갖다 대보세요. 만약에 작고 반짝이는 동그란 쇠붙이들이 착 하고 달라붙는다면? 와, 축하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주에서 날아와 대기권에서 녹았다가 굳은 진짜 미세운석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근데 이 우주의 작은 돌멩이들이 항상 이렇게 신기하고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지구에게 정말 끔찍한 위협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좀 더 진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6,500만 년 전, 이 숫자는 지구의 역사를, 아니, 지구 생명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사건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바로 공룡의 시대를 끝장내버린 대멸종이죠. 아니, 근데 과학자들은 이 수천만 년 전의 대멸종이 소행성 충돌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리듐이라는 희귀 원소였습니다. 이게 원래 지표면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물질인데 이상하게도 딱 6,500만 년 전 지층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얇은 층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이리듐은 운석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이건 뭐 범인이 현전에 지문을 남기고 간 거나 마찬가지였죠. 직경 10km짜리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 충격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먼지와 파편이 하늘 높이 솟구쳐서 대기권을 완전히 뒤덮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차단되죠. 지구는 순식간에 어둡고 추운 핵겨울 상태가 되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해 죽어나가면서 먹이사슬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대멸종의 시작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거대한 충돌구, 칙술루브 크레이터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발견되면서 거의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괜찮을까요? 물론 공룡을 멸종시킨 것 같은 초대형 충돌은 정말 드물어요. 수천만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엔 1908년 퉁구스카 대폭발이나 2013년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에 떨어진 운석 사건처럼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충돌은 생각보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의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목성이 등판합니다. 태양계의 거대한 존재는 과연 지구의 생명체를 묵묵히 지켜주는 수호천사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을 날리는 저격수일까요? 정말 흥미롭게도 목성은 이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막강한 중력으로 지구로 날아오던 위험한 혜성이나 소행성들의 궤도를 비틀어서 저 멀리 태양계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정말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마치 당구공을 치듯이 멀쩡히 잘 돌고 있던 천체들의 궤도를 바꿔서 오히려 지구 쪽으로 위험한 공을 보내는 무서운 저벽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목성 덕분에 지구가 수많은 대충돌을 피하고 생명체가 평화롭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목성은 언제 우리에게 재앙을 안겨줄지 모르는 태양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와일드카드일 뿐일까요? 우리 태양계가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